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항공기에 미국 영공 비행 금지 등 추가 제재 방안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을 저격하며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전 푸틴 대통령이 자유세계의 바로 그 기초를 흔들려고 했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구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수 있고 세계가 뒤집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힘의 벽을 만났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를 통해 독재자들은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그들이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배웠다며 그들은 침략을 계속할 것이고 미국과 세계의 위협과 치러야 할 대가는 계속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에서 고립됐다며 동맹과 함께 우리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군은 교전 중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항공기에 미국 영공 비행 금지를 발표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모든 러시아의 항공편을 차단하고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며 러시아 경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유럽연합도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70%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처를 두고는 69%의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대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CNN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지켜본 시청자 41%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29%로 집계돼 총 70%의 응답자가 국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대답은 29%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매우 긍정적이라는 수치는 15년 내 가장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처가 충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9%가 충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선 47%의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대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폭력 범죄에 대해선 46%가 충분히 대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CNN은 미국 국내 현안에는 잠재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어 여전히 문제로 보인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도 이런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등 테러 제재에 동참하는 미국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플과 엑손모빌, 포드 자동차 등 잇따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형 석유 회사 엑손모빌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유전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엑손모빌은 러시아, 인도, 일본 기업 등과 극동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운영 중입니다. 엑손모빌은 성명에서 최근 1년의 사태로 우리는 사할린 유전 개발 사업을 위한 합작 회사 운영을 중단하고 손을 떼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엑손모빌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러시아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더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도 러시아에서 자사 제품 판매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러시아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모든 애플 제품을 구매 또는 배송할 수 없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또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매체인 RT뉴스와 스푸트니크 뉴스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애플 지도에서 교통 및 실시간 사고 소식을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도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려를 표명하고 합작 투자사의 향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즉각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이날 항공기 제조사 보잉도 러시아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 등을 중단하고 부품과 유지 보수,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해 모스크바에서 주요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 효능이 성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중증 예방 효과마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2화 접종을 마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중증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2021년 4월 9일부터 2022년 1월 29일까지 10개 주에서 5세에서 17세 어린이의 응급실 및 긴급진료소 방문 39,217건과 입원 1,699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백신 접종을 받은 어린이, 청소년 가운데 코로나19로 9명이 숨졌고 백신을 맞지 않은 해당 연령대에서는 1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조사 결과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서 중등도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의 효능은 완전 백신 접종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46%로 떨어졌습니다. 청소년의 중등도 질병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완전 백신 접종 5개월 정도인 150일 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서는 38%, 16세에서 17세에서는 46%로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 오미크론 유행 시기를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150일 이상 일찍 예방접종을 받은 청소년에게서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만 부스터샷을 맞은 청소년은 중증 예방 효과가 82%로 회복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백신 효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의회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민 롬니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현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가정보호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3월 발효됐고 미국인 구제 계획법안에 포함돼 매달 자녀당 250에서 300달러의 현금을 제공한 부양자녀 세제 혜택 확대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부양자녀 세제 혜택 제도를 개혁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5세 이하 자녀 1명당 매월 350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당 매월 250달러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게 지급되는 최대 지원금은 매월 1,250달러입니다. 또 출산 예정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 합산 40만 달러가 넘게 되면 초과분 1,000달러씩마다 지원금에서 50달러씩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이루어진 부양자녀 세제 혜택 확대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담아 추진했지만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롬니 의원의 이 법안은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만 따로 떼어냈기 때문에 만약 입법될 경우 지난해 이루어진 부양자녀 대상 월별 지원금 지급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진행됐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에는 재외 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참여했습니다.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간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대륙이 7만 8,0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율도 7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미주 대륙 5만 440명, 68.7%, 유럽 2만 5,629명, 78.6%, 중동 5,658명, 83%, 아프리카 2,100명, 82.2%였고 파병부대 추가 투표소 4곳에서는 930명이 투표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75.3%를 기록했고 2020년 21대 총선 때는 23.8%의 투표율이었습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 행랑을 통해 국내로 보내지고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선관위로 인계됩니다.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 시, 군 선관위에 보내져 오는 9일 대선 당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합니다. 다만 공관에서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합니다. 한편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됐지만 2월 23일 전 귀국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 시, 군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 당일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적지 않은 뉴욕 시민들이 전달에 비해 두세 배가 오른 전기요금 청구서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뉴욕주 검찰이 이런 전기요금 급등 사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콘 에디슨의 서한을 보내고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의 최소 수천에서 수만 가구에 대한 전기료 급등 사태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이 서한에서 급격한 요금 인상이 공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필요한 요금 인상일 경우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많은 뉴욕 시민들은 지난 1월 콘 에디슨 요금 고지서가 전달에 비해 지나치게 올랐다면서 주 검찰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1월 고지서 청구액이 전달에 비해 무려 3배까지 올랐고 전달의 2배가 된 경우는 더 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콘 에디슨 측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중 원료인 천연가스 요금 변동은 최종 요금의 일부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두세 배 요금 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2022년 1월 기준 1년 전에 비해 20.2%, 가스요금은 같은 기간 1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기료 연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지만 콘 에디슨 측은 요금 인상이 연체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뉴저지는 유일하게 셀프 주유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는 뉴저지에서도 셀프 주유가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달 28일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73년간 유지돼 온 뉴저지 주유소에서의 고객 셀프 주유를 금지해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의 경우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셀프 주유 전면 허용과 함께 현재처럼 직원이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와 셀프 주유를 병행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주유 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며 이 법안은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에게 선택권 및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고객의 셀프 주유를 금지해온 주는 뉴저지와 오리건 등 두 곳이었지만 오리건주는 지난 2018년부터 교외의 소규모 주유소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셀프 주유를 허용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부터는 셀프 주유 전면 허용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뉴저지에서는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몇 차례 추진된 적이 있지만 주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난이 커지면서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플러스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선전에 힘입어 2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10만 5,088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6.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선전으로 2월 기준 역대 최다인 5만 5,906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네시스는 45% 증가한 3,482대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2020년 12월 이후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아의 미국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증가한 49,182대였습니다. 차종별 판매 순위로는 현대차의 경우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투싼과 산타페, 팰리세이드가 나란히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아는 K3와 텔룰라이드, K5 순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지난달 미 주요 자동차 업체의 평균 판매량이 8.1%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판매량이 증가한 친환경차가 플러스 판매율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한 친환경차는 15,218대로 지난해 같은 달 4,907대보다 무려 271.4% 급증했습니다. 특히 투싼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5, EV6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브롱스 AT&T 매장 두 곳에서 무장한 강도들이 10만 달러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NYPD가 용의자들의 영상을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경 브롱스 웨스트체스터 스퀘어에 위치한 AT&T 매장에 무장한 강도가 들어와 고객과 매장 직원을 가두고 휴대전화 100여 개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훔쳐 달아난 휴대전화는 약 11만 달러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가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 45분경 인근의 또 다른 AT&T 매장에 들어가 직원을 총기로 위협하고 물건을 훔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용의자 모두 약 5피트 8인치, 170파운드 정도의 남성으로 보인다며 영상을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코로나19와 부모, 자녀가 분리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제한으로 인해 홍콩으로 여행하지 말라며 홍콩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된 채 퇴원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따로 격리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어린 자녀를 부모와 함께 지내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 28일 브롱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시 공무원은 물론 민간 기업들의 직원들의 안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실내 시설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해제 조치와 상관없이 뉴욕시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언은 아담스 시장이 오는 7일부터 공립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과 함께 식당과 주점, 나이트클럽, 체육관 등 실내시설 백신 증명 의무화 규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지난 21일 5차례 이상 주차 위반 벌금을 체납하고 법원 소환 명령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70표 대 반대 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상습적으로 주차 위반을 저지르고 벌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일부에서는 대부분 그 대상이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계 운전자라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원은 대신 운전자들이 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다소 완화된 처벌로 대체했습니다. 리츠필드 타운 의회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원래 회의에서 에지워러 애비뉴부터 리버스트리트 사이 510 처치 스트리트 부지에 마리화나 생산시설 설립 허용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 6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 내 마리화나 생산시설 설립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리츠필드 시장과 시의원들은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시설은 마리화나 제품 생산을 위한 것이지 재배나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설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